시작하자. 동현아 안 볼 먼저 거야. 섹스. 지금 우선 뭐야? 문상. 문상. 우선 제일 먼저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가 너희들이 이제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왔잖아. 상관없어. 어차피 3월 모의고사니까. 중요한 건 3월 모의고사가 아니라 수능이니까. 계속 감각을 유지시키는 게 유리한데, 아까 담배 피면서 내가 생각을 좀 했거든. 그런데 우선 책을 펼치지 마. 우선 책을 펼치지 말고 무슨 소리냐면 이것저것 건드리지 말라고. 우선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수능특강 독서 있지. 네. 그거 끝내. 끝내고. 왜냐면 네가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생각이 들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지문인데? 이거 어디서 모의고사인데 처음 보는 건데 이거 본 건데. 왜냐면 다 거기에서 응용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올해 나온 수능특강 독서를 어떤 식으로든 빨리 끝내버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넘어가더라도 넘어가라고. 왜냐면 이거 하다가 이거 아닌가? 저거 하다가 야 아닌가?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고 막 허둥지둥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은 독서를 우선 끝내서. 너도 아까 그 얘기 했잖아. 선생님 저 독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독서. 그거를 15분 컷 어떤 식으로든 독서책을 빨리 끝내가지고. 왜냐면 그게 어떤 식으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하고 수능이 나오냐면 연계라는 게 독서는 그 지문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잖아. 거기에 여러 가지를 포함시켜가지고 그걸 모아서 하나의 지문으로 만드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분명히 다른 내용인데 거기서 본 것 같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새로 나온 대한민국 영화를 보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본 영화 같아 뭐 이런 거 들고 있는 거나, 아니면 야 저거 뻔해 저거 저렇게 되니까 저 학폭 얘기잖아. 저렇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뭐 그것도 마찬가지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학폭 영화가 뭐 한두 개 나왔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줄거리는 똑같아. 애가 학폭 당하고 나중에 어떤 능력을 얻어서 그것이 뭐든 간에 그리고 나서 그거를 뭐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 더 만드느냐잖아. 마찬가지야. 이거 분명히 어디서 본 건데 라는 게 계속 쌓이기 시작을 해. 그래서 60지문 이상을 보고 그리고 또 모의고사 계속 풀게 되면, 아까 얘하고 나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감이 죽은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얘기를 하는 거야. 감을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아니냐. 근데 어차피 4월 모의고사가 5월달로 5월 10일로 연기됐잖아. 그렇게 되니까 너한테도 뭐 나쁠 건 없지. 조금 더 늦게 시험을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 5월 모의고사가 끝날 때까지 너는 5월 모의고사가 시작하기 전에 그거 끝내겠다. 뭐 그건 끝날 것 같아요. 그거 끝내겠다라고 접근을 해서 그거 끝나고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감을 살리겠다. 뭐 이감을 풀든 뭐 그 펌핑인가 거기에 있는 거, 핑프 거기에 있는 거를 그걸 갖다가 계속 문제를 풀면서 이거 나 감을 살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문제를 계속 푼다면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건 내가 문제가 되지. 여기서 자료의 한계고. 이거 할까? 저 했는데요. 저거 할까? 했는데요. 저 프리미엄 할까? 했는데요. 이거 난 뭘 하지? 뭐 그건 이제 내가 고민해야 되는 거고. 내가 고민해야 되는 거고. 너희들은 하여튼 그 방법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우선은 독서를 빨리 끝내가지고 책을, 그러니까 이것저것 건드리는 책의 양은 최대한 줄여. 이것저것 건드리는 양은, 왜냐하면 그러면 요거 조금 저거 진짜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건 안 좋은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면은 나쁠 건 없을 것 같아. 자, 수능특강 문학을 펴주십시오. 괜히 뽑았네. 야 좋겠다. 나 수능특강 그 문학 학교에서 그 모의고사 날 본다고 하고 녹화하는데. 지난 시간에 주문 세게 했더라. 쌤 이거 1,500원 내고 뽑았는데 쌤 가지실래요? 그래요?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뭔데? 스티프 이거 2감이거든요. 지금은 나도 이게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내가 필요하지. 오케이, 알았어. 문학 좀 뽑아주세요. 그거 뭐지? 저 모의고사 날 지고 갔다가 안 지고 왔어요.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우선 한번 싸우래. 존나 재밌는 거 보여줄게. 갖고 갈까요? 정현이 고추. 아니 근데 우진각 미쳐버린 거냐? 익수정지
일시정지. 일시정지. 네, 자, 그 들어가자. 먼저 125쪽을 한번 펴줘봐. 125쪽. 자, 3번 봐봐. 대화의 상황에서 거짓말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바탕으로 그 효과가 발휘된다. 비대칭 정보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르게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거나 혹은 한쪽은 우월하게 다른 쪽은 열등하게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말한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정보가 대칭적이지 않을 때, 즉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을 알고 있지만 듣는 사람은 진실을 모를 때 성립한다. 거짓말은 대화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자, 요거 밑줄 쳐봐.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거나 또 밑줄 쳐봐. 의증을 떠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 거짓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거나 의증을 떠보기 위해서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4번 봐봐. 천상의 인물이, 그럼 이 글의 주인공은 천상의 인물이었다는 얘기겠지. 천상의 인물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겪는 사건을 다루는 적강형 소설에서 인물이 현실 속에서 신성계를 여행하거나 천상의 인물과 사물을 주고받게 되는 신비한 체험.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진주를 주고받아. 천상의 인물과 사물을 마주하게 되는 신비한 체험은 선계와 속계가 지척의 거리에 있으면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이렇게 신선의 세계를 작품에서 끌어들여 현실 세계 안에서 남녀 주인공의 자유로운 만남과 교제를 하늘이 정해놓은 인연으로 치부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인물이 독립의지에 따른 연애를 욕망한다. 이게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그렇지. 자유연애 사상이야. 독립의지에 따른 연애를 욕망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나타내주기도 하는데, 이는 작품이 유행하던 당시에 지배적인 윤리였던 유교적인 가부장제에 대한 일종의 반항과도 같은 것이다. 그럼 크게 두 가지가 나오네. 아, 신선선녀 얘기가 나오나 봐. 그리고 얘네들이 인간 세계로 내려오는 적강형인가 봐. 거기다가 지금 자유연애를 하나 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이 숙향전은 다른 말로 이화정기라고도 얘기합니다. 됐고 이화정기라고도 얘기하는데 같은 책이야. 같은 내용이고 이화정기 또는 숙향전이라고 되는데 적강형의 얘기야. 적강이고 그 다음에 이생하고 숙향이 있는데 얘네들은 전생에 신선이고 선녀였어. 그런데 둘이 사랑을 나누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인간 세계로 버림을 받았단 말이야. 온갖 시련을 겪고 다시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가서 신선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야. 자, 한번 들어가 보자. 이 할미가 누구냐? 마고 할미입니다. 마고 할미. 그리고 얘가 숙향의 조력자야. 숙향의 조력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할미가 말하기를 마침 공자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나이다. 여기서 공자가 누구냐? 이생입니다. 이생, 숙향의 지금 배필. 숙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이 있으니 공자께서 마음대로 선택하십시오. 이생이 반가워하며 묻기를 어디 사는 누구이며 나이는 각각 몇 살이나 되는가 하니까 할미가 대답을 했다. 하나는 간의 태부 진담의 딸로 18살이요. 하나는 병부상서 왕건의 딸로 14살이며 하나는 빌어먹는 아이로 16살인데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자세히 모르더이다. 얘기 사실 너희들 하도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고전소설 같은 거 많이 보다 보면 빌어먹는 대충 아이야. 나오지. 그렇지. 숙향이가 누구야? 빌어먹는 애야.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대충 이제는 알지. 대조를 통해서 숙향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제가 공자를 위해 3곳에 기별을 하니 2곳에서는 기꺼이 응답을 했나이다. 그러나 빌어먹는 아이는 응답하지 않고 이르기를 내 배필이 될 분은 요지 신선이 사는 곳이야. 신선이 사는 곳에서 옷가락지에 진주를 가진 사람입니다. 왜? 숙향이 이생에게 선물을 줬거든. 신선세계에서 꿈에서 선물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진 사람이니
그 진주를 보고 난 뒤에야 몸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신선세계에서 인연을 맺었던 상대를 기다리고 있는 숙향이고 그런 신선세계의 그런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인 거지. 이에 이생이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그 아이가 바로 월궁 달에 있는 궁궐의 소아 어린아이 다시 말해서 손녀 숙향입니다. 요지에 갔을 때 제게 반도가 뭐냐면 신선세계에 있는 복숭아야 복숭아. 신선세계에 있는 복숭아를 주던 선녀의 진주를 얻어왔습니다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제비할 만한 진주를 두 손으로 받들고 이게 뭐야? 숙향이 이생에게 주었던 진주가 되는 거지. 그리고 요게 좀 더 아까 우리 4번 문제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 천상계와 현상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거지. 제비할 만한 진주를 두 손으로 받들고 나와 할미에게 공손히 드리면서 말했다. 할머니는 저를 위해서 이것이 그 아이에게 가져다주고 날짜를 잡아서 기별해 주십시오. 혼사는 혼사에 쓸 것은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왜? 빌어먹는다 그랬잖아. 돈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대신 장만해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숙향이가 왜냐면 결혼을 할 때 여자가 남자 집에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대신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할미가 응답하라고 돌아가 숙향에게 진주를 보여주면서 숙향이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것은 본래 제 진주가 분명하니 이제는 할머니 말은대로 하소서. 다음날 할미가 이생에게 가서 말했다. 자, 이게 거짓말을 하는 부분이야. 이게 이제 4번 문제하고 3번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야. 어제 주신 진주가 그 아이의 것이 분명하다 하여 그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 두었나이다. 그러나 얼굴이 너무 추하고 몹쓸 병이 들어서 공자의 배필로 삼기에는 불가능한 듯합니다. 공자께서 지금은 염분이 너무 중하다고 하시어 혼사를 추진하고 계시지만 그 아이를 보시면 눈앞에서 두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다른 데로 시집가지도 못하고 젊은 것이 평생 혼자 늙으면서 도리어 공자를 원망할 것이니 일이 참으로 난처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본심을 알고 싶은 거지. 아까 우리 3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거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된 거 있잖아. 그게 요거하고 연결되는 거지. 일부러 지금 마고 할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생이 말하기를 할머니께서는 무슨 말씀을 그토록 심하게 하시나이까? 숙향낭자가 병든 것도 모두 저 때문에 그리 된 것인데 제가 어찌 숙향낭자를 박대하오리까? 하니까 할미가 말했다. 그 아이가 또 말하기를 홀레의 예를 갖추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하더이다. 배필을 맞이하면서 어찌 예를 갖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자의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혼례를 행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육예라는 게 있어. 결혼을 하기 전에 이게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결혼식을 하는 것까지 합쳐서 6가지의 예야. 그 중에 하나가 사주단다 주고받는 거. 그리고 또 함지고 여자 집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육예에 해당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 걱정하실까봐 왜? 못생기고 가난하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집안도 집안도 그런 좋은 집안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 걱정하실까봐 지금은 아뢰지 못하지만 고모님께 말씀드려 예법에 따라 혼례를 행하겠습니다 하니까 할미가 허락하여 말했다. 그러면 이달 14일에 신부집에 예물을 보내고 15일에 혼례를 행사하겠습니다. 이생이 우선은 황금 500냥을 주며 말하기를 할머니께서 가난하여 혼사를 쓸 비용이 없을 것이니 우선 그것을 가져다가 보태어 쓰십시오 하니까 할미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이번 혼례 비용은 알아서 마련할 터이니. 그러니까 할미도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지. 겉으로 딱 보기엔 되게 가난해 보이는데 근데 야 걱정하지 마. 지금 숙향이 결혼식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할리의 신이한 능력을 암시해 주는 거지. 혼례 비용은 알아서 마련할 테니 이것은 두었다가 공자의 살림살이에 보태소서 하고 가져가지 않더라. 한편 이생의 고모는 좌봉야 관직 이름이야. 좌봉야 여홍의 부인이라 어린 나이에 일찍 과부가 되었으며 자식이 없는 탓에 이생을 친은 아들처럼 사랑을 했다. 이생이 고모댁에 가니 여부인이 말하기를 밤에 이상한 꿈 동그라미 쳐봐. 꾸어서 너를 불러 물어보자 했는데 마침 잘 왔다. 이게 뭐냐? 이생과 숙향의 혼인이야. 두 사람의 혼인 꿈이야. 이상하게 내가 이 꿈꾸는 결혼하는 꿈을 꿨어. 이렇게 얘기되는 거지. 학원을 이생이 묻기를 무슨 꿈이었나이까 하니까
여부인이 대답했다. 꿈에서 용을 타고 광한전에 올라가니 한 선녀가 말하기를, 이 선녀가 누구야? 숙향인 거지. 말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소화를 그대에게 주나니, 여기서 소화가 누구야? 숙향이지. 며느리로 삼으라. 학원을 깨어보니 남가 일몽이라. 아무래도 네가 아름다운 아내를 얻는 것 같구나. 이생이 고모에게 숙향의 일과 할미의 일을 자세히 아뢰니 여부인이 탄식을 하며 말했다. 내 부친의 성품이 남달라서 결코 의지할 데 없는 미천한 사람을 며느리로 삼을 리 없으니. 그럼 아버지는 어떤 성격? 가부장적인 거. 아까 우리 4번 문제 나왔지. 가부장적이니 야 이거 며느리로 삼을 것 같지 않은데 이 일을 어찌하리요. 이에 이생이 아뢰기를 제가 비록 죽을지언정 숙향을 버리고 다른 데로는 장가들지 않겠습니다. 뭐야? 자유연애. 아버지의 그거를 거부하는 거지.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고 나 지금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자유연애 사상을 얘기하는 거야. 하니까 여부인이 말했다. 네가 과거에 급자하여 벼슬이 높아지면 두 부인을 얻어도 될 것이다. 지금 상서가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야. 서울에 가고 없으니 이번 혼인은 내가 주관하고 다음 혼인은 내 부친이 주관하면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지. 내가 주관해서 우선 결혼을 하자. 아버지 없을 때. 그리고 까짓거 네가 잘 되면 결혼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네 아버지가 주관하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고모님께서 제 소원을 풀어주셔서 내 집에서 알면 틀림없이 이 혼사를 막을 것이니 너는 집에 들어갔다가 보름날 나와서 할미 집으로 가거라. 신부 집에 갈 예물은 내가 잘 차려서 보내마. 이에 이생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 보름날이 되기를 기다리더라. 이때 여부인이 생각하기를 숙향이가 늙은 할미 집에 있다고 하니 살림살이가 변면치 못하리라 하고는 예물을 잔뜩 준비해 보냈다. 이윽고 신부 집에 예물을 싣고 갔던 하인이 돌아오니 여부인이 묻기를 그 집이 상민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평민이야 평민. 평민의 집이라고 하던데 살림살이가 어떻더냐 하니까 종들이 여쭙기를 소인들이 두루 혼사를 많이 구경했지만 그 집처럼 살림살이가 그냥 잘 사는 것도 아니야. 거룩한 거야. 거룩한 거. 거룩한 집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거지. 하니까 여부인이 매우 기뻐하더라. 어느덧 여름날이 보름날이 되었다. 이생이 고모님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새 신랑의 차림새를 갖추어 할미 집에 가니 구름 같은 차일 양산입니다. 양산이 하늘 높이 솟아있고 안개 같은 병풍이 겹겹이 둘러 있었다. 사방에는 장막과 깔개 등이 화려하게 빛났으며 색색의 그림으로 수놓은 휘장과 기구 등 온갖 것이 인간 세계에서는 보지 못하던 것들이었다. 좌우에 서 있는 손님들 역시 모두 요지연에서 본 신선과 선녀 같았다. 이생이 허리를 굽혀 맞절을 하면서 남자를 바라보니 과연 요지에서 반도 복숭아를 주던 그 선녀가 분명했다. 그럼 갈등 구조는 어떻게 되니? 갈등 구조. 이거 딱히 아니야 아버지하고 그 가부장적인 그 그렇지. 그거가 되는 거지. 네. 그런데 이걸 누가 해결해줘? 고모가 고모가 해결해주지. 자, 문제 풀어주십시오. 슬슬 이제 더워지는 것 같지 않냐? 더워요. 실수 따뜻해지지 지금. 에어컨 틀어야 되겠네. 3월달인데. 근데 막 덥진 않아. 은근히 덥다는 느낌이 들어. 은근히. 내가 느끼는 건데 이번에 유럽만 잘 듣고 갔어도 100점 맞아.
내 스토리 올라간 채점 방식으로 채점은 모두가 100점이야. 홀리의 의중이라는 게 정확히 뭐라고? 홀레 의중? 네. 원래 할 건지. 어디에 있는 거야? 4번 1번 말하네. 어? 그러니까 몇 번? 숙향이 홀레와 관련하여라고 같으시네요. 의중이라는 게 정확히 원래는 마음. 마음. 너의 의중을 알고 싶다. 너의 마음을 알고 싶다. 이렇게 되거든. 오케이. 다 풀었니? 확인해 볼게요. 다 와야겠구나. 네? 오케이. 다 하나 틀렸네. 너는 다 풀었니? 아니요 저 오케이. 3번 천천히 해, 천천히. 잘못 읽었죠. 적절하지 않은. 이런 거 자꾸 틀리면 안 된다. 의료사에서 뭔가 틀렸어요. 버릇이 돼. 하나가 어떻게 맞지? 이참에 인강으로 진출해 보시는 건 어때요? 인강? 아니야. 그거는 돈이 안 됩니다. 교재비잖아요. 그러면. 교재비. 이렇게 가끔 영상 촬영도 할 겸 해서 이제 딱 인강처럼 이렇게 해먹는 거죠. 아유, 난 그런 욕심 없어. 그건 뭐 30대면 그런 욕심이 생기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돈을 더 벌겠다 뭐 이런. 지금 이것만 잘 유지하는 것도 난 지금 꿈은 그거야. 한 10명만 더 들어와서 학원을 한층 올라간다. 최소한 말소리가 쌤 정답 길바닥에 나가지 않게 한다. 4151. 4151 틀린 거 있니? 3번이 왜 오해요? 3번 보자. 노소모 틀렸지?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틀린 걸 고르는 거다. 자, 봐봐. 이생은 할미가 경제적 형편에 따라 부담하게 될 혼례 비용과 관련하여 할미보다 우월하게 자, 봐봐. 이생하고 할미하고 할미가 더 우월하죠. 결혼 비용과 관련하여 할미보다 우월하게 정보를 갖고 있니?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정보는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어? 할미가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얘가 지금 정보를 모르니까 할미가 의중을 떠보는 거잖아. 야, 너 못생겼거든? 왜? 얘는 얼굴을 못 보고 얘는 얼굴을 봤잖아. 그러면 정보면서 누가 더 우월해? 할미야. 그리고 못생겼다 그랬지, 부모 없다 그랬지, 그 다음에 가난하다 그랬지, 빌어먹는다 그랬지. 다 거짓말이잖아. 그치? 누가 정보를 더 우월해? 아유. 그리고 또 어마어마하게 부자잖아. 그래가지고 그 고모가 사람들 보냈더니 거룩하더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지. 자, 그럼 너는 몇 번이라고 했니? 2번 했는데요. 둘 다 2번이라고 그랬네. 아니 1번이요. 넌 1번. 좋아. 1번부터 해보자. 할미는 숙향의 혼례 의중과 관련하여 숙향이 결혼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생각과 관련하여 이생에게 거짓말을 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 할미가 더 유리하지.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3번에서 여기서 봐봐. 어떤 게 더 우월하냐라고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서로 다르게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거나 혹은 한쪽은 우월하게 다른 쪽은 열등하게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누가 더 우월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어? 할미. 그래. 할미는 숙향의 본래 의진과 결혼을 할 건지 말 건지 결혼에 대한 생각에 관련해서 이세에게 거짓말을 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 맞지? 제가 생각을 하나 잘못했어요. 어차피 얘네가 서로가 지금 그 운명이라고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얘한테 거짓말을 치는 거니까 내가 생각을 그치. 잘못했네요. 그 다음 2번 보자. 할미는 숙향의 외모에 관해 이생보다 우월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고 맞죠. 이생의 진심을 확인하고 이건 제가 이렇게 문제를 읽고 한번 이렇게 2번 정도까지 내려가면 이게 적절한 건가 적절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틀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미치겠네. 이건 뭐 얘는 그나마 말이 어려워서 꼭이나 했지. 너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자, 다음 거 보자. 방한린정. 자, 2번 문제 봐봐. 방한린정의 주인공 방관주 동그라미 쳐봐. 내가 여자야. 잠시만요. 방관주와 그의 부인이 있어. 해빙이야. 영해빙은 세상을 떠난 후 낙성의 꿈에 나타나, 낙성이 이제 아들이야. 아들의 꿈에 나타나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전생의 담을 들려준다. 그러니까 전체 줄거리가 되겠지. 우리는 본래 천상의 문곡성과 상하성이었는데, 그러니까 신성이었다는 얘기야. 부부간의 정이 너무 깊어서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맡은 일도 아예 돌보지 않았다. 상제께서 이를 밉게 여기시던 차에 태을이 우리를 농간하려고, 그러니까 태을이 나쁜 놈이지. 태을이 우리를 농간하려고 상제께 아뢰니 상제께서 문곡성은 방시성을 가진 집에 내치시고 상하성은 영가성에 내치셨느니라. 그래서 문곡성은 본래 남자이기에, 문곡성은 원래 남자였대. 남자였는데 남자의 사업을 해야 하는데 태을이 나를 희롱하려고 일부러 여자로 태어나게 하고 또 영부인과 헛된 이름으로만 부부가 되게 하여, 그러니까 가짜 부부가 되게 한 거야. 둘 다 여자로 태어난 거야. 하나는 여자 남자인데 인간 세계로 태어나는 건 여자로 태어나게 한 거야. 근데 부부의 인연을 맺었대. 이게 좀 이해 안 돼. 보자. 태을성이 나를 희롱하려고 일부러 여자로 태어나게 하고 또 영부인과 헛된 이름으로만 부부가 되게 하여. 왜? 여자끼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정이 있어서 여자끼리 부부가 된 거지. 우리가 천상에서 너무 방자하게 행동한 것을 징벌했노라. 이건 쉽게 말하면 뭐야? 우리가 왜 천상에서 인간 세계로 내려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인간 세계에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럼 3번 보자. 여성 영웅 소설은 누구? 방관주 얘기하는 거야. 18, 19세기에 유행을 했으며 상층 계급의 여성들이 주된 독자층 중에 하나였다. 이는 여성 영웅의 형상에 여성의 경험과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이런 거 못해. 근데 나 대신 제가 해주네. 대신 대리만족을 느껴. 이거지. 하며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여성 영웅 소설의 유행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시기에 창작 향유되었던 신변 탄식류의 주방이 뭐냐면 여자야. 여자 가사를 보면 그 안에 담겨있는 여성의 경험과 욕망이 여성 영웅 소설 속에 여성 주인공의 일대기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린 이걸 통해서 이 소설의 주인공은 여자고 신선이고 선녀였는데 인간 세계로 내려왔고 여자 주인공이 남자 행세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둘이 부부로 사는데 둘 다 여자고 이렇게 나와 있네. 그리고 아들이 낙성이고. 자, 졸라비벼. 들어가자. 하루는 이 승상이 누구냐? 방관주야. 그러면 방관주는 관직이 승상이네. 하여튼 고전 소설에 보면 관직이 한 길거리에 채이나 봐. 다 승상이야. 하루는 승상이 홀로 외현 바깥채야. 바깥채에 조용히 앉아있는데 홀연 갈건을 쓰고 학창의 양반의 옷이야. 양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승상 앞에 나타났다. 승상을 보니까 그 사람의 기골이 신선처럼 고상하고 우아하기에 이게 누구냐면 천상도사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라는 거야. 뒤에 나와. 이름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놀라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황급히 의관을 바로하고 나아가 맞으며 말했다. 귀한 손님께서 이렇듯 누추한 곳에 찾아오셨는데 제가 미처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오래 서 계시게 하여
부끄럽기 없습니다. 청컨대 대청으로 올라오십시오. 그 사람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을 했다. 저는 천산도사인데 이름 나오지. 작은 술법으로 가끔 관상을 보곤 하나이다. 지나가던 중에 잠깐 들른 것이온데 어찌 귀인께서 이렇듯 맞아주시리라고 생각을 했겠나이까. 승상이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도인께서 신이한 재주, 이게 뭐야? 관상 보는 능력이야. 신이한 재주를 가진 듯하니 제 얼굴을 보아주십시오. 이게 뭐냐? 승상의 정체가 탄로나는 계기야. 너 여잔데 이거 탄로나는 거야. 도사가 한동안 승상의 얼굴을 지그시 보고 있다가 대답을 했다. 자, 그대의 이마는 보름달처럼 넓고 팔자 눈썹은 높고 맑으니 비록 재주는 많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길 곳이요. 8세 부모님을 실제로 잃었어. 보통 놈이 아닌 거지. 그 다음에 코가 살찌고 두 귓밤은 희미한 복사꽃 같으니 출장 나가서는 장군이 되고 입상 들어와서는 재상이 되며 만인지상이 될 것이다. 이게 뭐냐? 영의정을 얘기하는 거야. 만인지상이 될 것이며 두 눈이 가늘고 길며 흐르는 눈빛이 물결 같으니 재기가 재주와 기술이 넘치고 지극히 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승상으로 있지. 그 다음에 입술이 단살을 찍은 듯 뭐냐면 붉은색 광석이야. 옛날에는 붉은색 광석으로 입술에 연지를, 지금은 이제 립스틱을 바르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립스틱이 되는 거지. 그리고 보면 빨간색 종이 같은 걸 이렇게 물어가지고 옛날에는 그 영화 보면 입술에 그걸 했는데 여기서는 광석입니다. 돌이야, 돌. 붉은색 돌. 그 다음에 단살을 찍은 듯 얇으니 말 주변은 소진처럼 뛰어나고 중국의 언변가입니다. 아주 말 잘했던 사람이야. 뛰어나고 치아는 백옥처럼 흰이 짐짓 나라를 위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럼 뭐라 그러지? 나라를 위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얼굴. 너무너무 예쁜 거. 그래서 왜 양귀비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라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아름다운 경국지색. 경국지색. 그게 그 말이었어요. 그게 그 말이야. 나라를 위태롭게 할 만큼 예쁜 얼굴이다. 몰라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그러나 너무 아름답기에 도리어 부부의 즐거움이 없을 것이요. 왜? 동성간의 결혼으로 결혼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부부간의 즐거움이 없을 것이요. 아닌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있을 텐데 개이나 레디가 이마에 사마귀가 하나 있으며 피부가 너무 맑고 빼어나서 자녀가 없는 얼굴이요. 당연하지. 왜? 승상의 아들이 실제 아들이 아니야. 아까 낙성이라고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입양한 아들이야. 친아들이 아니야. 그 다음에 입양한 아들이고 자녀가 없을 얼굴이요. 골격이 아담하고 풍치가 있으며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속세의 모습이 전혀 없으니 수명은 40을 넘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40을 못 넘긴대. 반드시 오래지 않아 천궁에서 옥황상제께 조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뭐야? 승상이 천상계로 올라가가지고 조회를 다시 할 거다. 이게 나중에 일어날 일이잖아. 그러니까 복선의 역할도 하는 거지. 제가 본 승상의 완상을 사실대로 아뢰었으니 당돌한 점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말을 마친 도사는 한 줄기 맑은 바람이 되어 사라져 버렸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전기성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다만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 꽃부채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 다음에 승상이 집에서 보니 도사의 글이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음양을 바꾸어 임금과 세상을 누렸으니 이게 원래 남자였는데 여자로 태어난 거잖아. 이게 음양을 바꾼 거지. 그에 대한 벌이 없지 아니할지로다. 천궁에 있을 때 방자하게 호색을 하여 여자를 즐겨 이승에서 부부의 즐거움을 끄는 것이니 동성간에 결혼한 거니까 스스로 그 죄를 아는가. 물이 그릇에 차면 넘치고 영화가 지극하면 슬픔이 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니라. 자,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한자성 뭐라 했을까? 세상에 있지? 한자성어 고진감래. 왜 고진감래. 왜 고진감래? 보통이라 하면
즐거움이 오고 즐거움이 닿으면 고통이 찾아온다. 거짓말네. 그리고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걸까? 거의 이제 너 지금 행복하지? 행복 끝난다 이 얘기야. 응? 우리 곧 행복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행복하잖아 얘가. 죽고 행복해진다는. 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죠. 제가 행복하게 살아요? 승상이지. 부부의 인연도 맺고 있지. 그 다음에 자식도 있지.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벌 받을 준비해라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이제. 곧 죽을 이게 준비해라 아니야? 새로운 죽는다는 의미로 보는 게 낫겠지. 이제 옥황상제께서 옛 신하를 보고자 하시니 옛 신하를 옥황상제에서 보고자 한다라는 얘기 뭐야? 너 곧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이거를 아까 네가 한 것처럼 아니 신선이 돼서 올라가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부터 그때 이렇게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이제 죽는다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 죽게 될 것이니 원컨대 내년 3월 초 나은 날에 공은 다시 만나길 기약하노라 그랬어. 그 얘기 뭐야? 언제 죽는다는 거 알려주는 거야. 내년 3월에 죽어. 시험 불시. 그거지 뭐. 그 뭐지? 드라마 있었잖아. 지옥? 99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100세까지 사세요. 지옥에 너 맨날 죽을 거다. 며칠 날 죽는다고 나오잖아. 나와가지고 그거지 뭐. 그 다음에 이후에 승상의 병세가 더욱 위중해지니 이게 이제 승상의 죽음을 암시해 주는 거지. 상선외외는 만극하여 천지신명께 부친이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천자께서도 어의를 보내어 승상의 병을 돌보게 하고 약탕을 친히 다녀보내시는 등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승상의 병이 조금도 차도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슬퍼하고 안타깝게 여겼다. 사실 여기에 어의는 좀 실력이 없나 봐. 거기에 보면 어떤 어의는 얘 여자 아니야? 이거 단박에 아는 그런 어의도 있었잖아. 근데 이 어이는 그건 모르나 봐. 그러다가 승상을 다지 못할까 염려해 진이 승상의 집에 이르시니 승상이 변약한 몸을 움직여 조복을 몸 위에 걸치고 어가를 맞이했다. 어가 임금의 수레야. 천자께서 보시기에 승상의 업무가 수척을 하고 호흡이 가빠 며칠도 지창하지 못할 듯 했다. 천자가 놀라서 용안에 참혹해지면서 구슬픈 눈물을 흘렸다. 승상의 손을 잡고서도 슬픈 나머지 차마 말씀을 이루지 못하시니 승상이 상서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 임금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또한 자기의 본색이 이제 여자라는 거, 자기의 본색이 죽은 뒤에 알려진다면 그것은 임금을 속이는 일일 뿐 아니라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마음을 굳게 정하고 병든 몸을 억지로 일으키며 임금께 아뢰었다. 신이 오늘 용안을 마지막으로 배웠게 되었기에 이제 진짜 죽을 거를 암시하는 거지. 그간 소회를 심리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성상께서는 죽을 죄를 지을 저를 용서하십시오. 천자께서 물으셨다. 아니 경에게 무슨 소회가 있는가? 승상이 귀 밑으로 구슬 같은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오열하며 말했다. 신은 본래 여자입니다. 일찍 부모가 돌아가시고 어린 생각에 가문이 망할까 염려하고 있었는데 신이 10수달 되던 해에 폐하께서 널리 인재를 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구경을 하려고 나갔다가 폐하의 성은 이제 벼슬을 하게 됐다는 얘기야. 폐하의 성을 입사와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간 신의 본색을 차마 아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영공이 이제 영공이 누구냐면 자기 아내를 얘기하는 거야. 영공이 강요하기에 부득이 영녀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영녀는 처음부터 신의 본색을 알고도 왜? 승상이 첫날 밤에 해빙한테 진실을 말했거든. 나 여자야. 말했어.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영녀는 처음부터 신의 본색을 알고도 성품이 괴이하여 이상하여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신과 영녀는 한낱 친구가 되어 다른 사람의 시비를 피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왜 결혼 안 하냐고. 하도 사방에서 얘기하니까 이제 결혼하게 되고 이제 영녀의 아버지가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도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여자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오늘에 이르러 신이 천벌을 받아 황천에 가게 되었기에 그간의 소회를 모두 아렵니다.
낙성도 이제 우연히 얻게 된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입양한 거지. 낙성도 신의 친아들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주신 것을 신이 기른 것입니다. 마침내 죽기에 이르러 더 이상 폐하를 속일 수가 없어 실상을 모두 알았고, 또한 신이 귀중의 여자인데도 몸을 함부로 드러내 예법을 흐트러뜨렸기에, 왜?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그 사회의 예법을 흐트러뜨린 거지. 감히 팔뚝 위에 주표를 보여드린 후에 승상이 여자임을 드러낸 거야. 이게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의 팔에 꾀꼬리의 피로 문신한 자국이야. 동정을 이루면 없어진다고 옛사람들은 생각을 했대. 뭐 그랬대. 이걸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아직 수처녀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건 여자한테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난 여자예요. 라는 걸 이제 징표로 보여주는 거지. 주표를 보여드린 후 폐화와 세상을 속인 죄값을 청하고자 하나이다. 승상이 말을 마치고 넓은 소매를 걷어올려 옥처럼 고운 팔뚝의 주표를 들여 어람 임금을 보다라는 뜻이야. 임금을 보게 하시니 기다렸다. 천자께서도 전혀 뜻하지 않게 승상의 참된 사정을 듣고 매우 놀라시더니 이내 기쁜 얼굴로 크게 칭찬을 하여 말씀하셨다. 오늘 경의 실상을 들으니 놀랍고도 기특하다. 경은 어질면서도 기이한 사람이도다. 규중의 여인의 지혜가 어찌 이 같으리요. 규중의 연약한 몸이 이토록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굳세어 적진을 대할 때마다 신출귀몰하며 싸움마다 이길 줄 누가 알았겠는가. 짐은 경의 신체와 용모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오직 키가 다른 신하들에 비해 작고 수염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긴 했도다. 그러면서도 망연히 아무 생각 없이 란 뜻이야. 깨닫지 못해 경의 인륜을 온전하게 지켜주지 못했으니 이는 짐이 어리석고 사리에 박지 못한 탓이로다. 100년 뉘우치고 한 번 애달파할지라도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경은 안심하고 하루빨리 자리에 일어나길 바라노라. 짐은 마땅히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주표를 보지 않으리라도 어찌 경의 절개를 모르겠는가. 그러시니 승상의 일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천가가 제3 승인을 위로하셨다. 그러면 여기에서 갈등 구조는 사실은 사회와 개인의 갈등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천상과 천상에서의 잘못이 이승까지 연결되고 그것을 이제 다 이제 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천상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지. 문제 풀어주십시오. 세상은 벌 받으러 내려오는 건가 봐. 아 씨발 우리 뭐 전 세계 뭔 죄를 지은 거야? 와, 근데 왜 이렇게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엄청 피곤하지? 왜 이렇게? 방금 4 먹었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인데 줘. 주면 땡큐지. 대신 나한테 2,000원만 줘. 너 샀지? 반값에 스타벅스. 님 이거 자, 집중해 주시고. 1,000원 플러스 스타벅스로 봐. 거래성사. 왜 나 이거 어디다 쓰지? 이거 문제야. 어디다 쓰지? 부모인데 지금 이거 좋은 생각이야. That's good idea. 3호 보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 그냥. 동인아 3호 잘 봤니? 망했을 거야 생각. 우린 망했어 우린. 나도 좋대. 내 인생에서 이런 모의고사 점수를 받아본 게 처음이야. 네 카톡으로 보냈다. 나도 받은 건데 사용 안 되면 말해. 이따 가서 술 먹자 쉬는 시간에. 예. 쌤 이거 문제 풀고 쉬는 시간인가요? 그렇게 할까? 네. 좋아. 그러면 약간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그래.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나가보자. 자
화요일 날 감기에 개세게 걸렸거든요. 아 그럼 힘들지. 근데 약을 다 먹었는데도 이 정도예요. 그 처음에 빨리. 마스크가 그 콧물에 잠길 정도였어요. 아,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마스크를 버려야 되죠. 아 그럴 때 있어. 근데 이게 코로나가 아니에요. 다 풀었니? 아니요, 저 3번. 문제가 4번까지 있다. 4번까지. 개꿀. 5,000원. 진짜 어떠셨어? 오, 나 좋은 생각 들었어. 자. 우선은 지금 문제 풀어야지. 아, 예. 이거 뭐냐 이게. 문제 4번까지 있다. 아이. 야, 그러고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모의고사를 계속 밀린 게 안 해오는 애들 때문에 밀린 거였지? 네. 그치? 했니? 아, 했어? 11회. 아, 이거. 11회. 이 책 근데 이 책으로 이 책이 아니고 11회. 안 했구나. 아, 다음번에는 이게 원래는 네가 아까 그랬잖아. 3주 정도 못했다. 3주 못한 게 아니라 계속 밀려서 그런 거지. 자,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11회 모의고사인데 안 됐으면 그냥 너 혼자라도 간다. 다른 애들 거 그냥 지켜보게 하고 그게 정상이지. 안 한 애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다 했니? 자, 그러면 3번은 안 돼. 아니. 뭔가 끝. 쌤. 이렇게 외웠어. 3번이. 오케이. 1번이 많다. 1번이. 다 했니? 4번 풀 중에 있는. 풀어주십시오. 정말 많이 틀릴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자, 그런 생각 하지 마. 야, 벌써 이제 3월달에 다 끝나네. 5월 10일 모의고사. 너무 무서워요. 이제. 수요일 날 보는구나. 오 5월 10일 날 보잖아요. 9월 모의고사 망하면 뛰어내려야지. 아. 검토 좀 하겠습니다. 이래서 시간 관리가 안 돼. 아니야 나 다 풀고 막. 자. 했어. 내가 안 된다고. 쌤, 문상 5,000원, 6,000원을 받아드릴게요. 창조의 현직을 이루다. 그냥 돈을 주지. 우선은 사 굳이. 네, 그만 칠게요. 이거 지갑 좋은 점 뭔지 아세요? 문상을 그릴 수 있어요. 네.
불러주세요. 다 했니? 1154 틀린 게 있나? 몇 번? 이게 3번을 왜 5번에서 1번을 바꿨지? 그 다음에 자, 2번은 봐봐. 왜 1번이에요? 어? 2번은 왜 1번이면 자, 3번은 봐봐. 1번 보자. A에서 음양을 바꾸어라고 1번이야. 음양을 바꾸어라고 말한 것은 천상의 문곡성은 남자였단 말이야. 근데 상하성이 지상의 인간으로 태어날 때 태을이 행한 농간 때문에 그 둘의 성별이 바뀐 게 아니지. 그 둘의 성별이 바뀐 게 아니야. 누구의 성별만 바뀐 거야? 문곡성아 지금 남자만 성별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1번 틀렸지. 몇 번이라고 했니? 2번이요. 2번 보자. A에서 임금과 세상을 속였으니 그렇지. 여자인데 남자인 척 했으니까 라고 한 말이 뜻하는 행위는 천상에서 문곡성이 본래 남자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되는 것이군. 이게 여기 나오잖아. 본래 남자였기에 남자의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랬거든. 근데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임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가업을 일으키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남자로 바뀐 거다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천상에서 문곡성이 본래 남자였다는 사실과 관련되는 것이군 그랬거든. 여기에 보면 이 보기에 보면 밑에 세 번째 줄에 문곡성은 본래 남자이기에 라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남자였기 때문에 본래의 남자 모습을 취한다라는 개념으로 잡아주면 이건 말은 되는데 근데 얘가 임금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천상의 남자였기에 남자 행세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 그래서 약간 좀 오해의 소지는 있어. 그리고 또 3번 보자. 3번도 틀린 거지. 3번에 5번이 왠지는 알겠거든요. 1번은 왜 아니에요? 1번 보자. 보기 2에 자 1인지하 만인상의 부기영과 함도 안할샤 많기도 많구나. 위로는 흉효에 돋고 누구를 임금에 아래로는 만민을 치정하는구나. 만민을 백성을 정치를 하는구나. 태평성대를 열어놓고 수역춘대 오르거저. 수역춘대 보니까 태평성대라고 돼 있네. 그러면 1번 얘기하는 거지. 1번. 보기 2에 가에 왜요? 나 해석했는데 가잖아. 인간 남자 되었던들 성현 혹을 배웠을 것이다. 시서 예악 익혀내고 입신양명 했을 건데 문장 공명 일삼으며 사군자의 행실을 하고 입상 출장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가에서 인간 남자 되었던들 성호 혹을 배우리라에 나타난 남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여성의 욕망은 윗글의 주인공이 여성으로서 자신의 본색을 감추고 남성으로 사는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맞잖아. 이런 게 있어요? 얘가 재상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이가 막 오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출장 입상을 해서 살고 있는 거니까 맞지? 아까 관장자이가 와서 뭐라 그랬어? 너는 나가서는 장군이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될 상이다. 진짜 현재 그러고 살고 있잖아. 네. 그래.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끝부분이야. 남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여성의 욕망.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어. 우리 여자들도 저렇게 살고 싶어라는 여성의 욕망은 윗글의 주인공이 여성으로서 자신의 본색을 감추고 남자로 사는 모습에서 나타나 있다. 문장 이해를 잘못했다. 맞잖아. 그렇지? 문장 이해를 잘못했어요. 잠깐 쉬었다가 지금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이거 일시정지 현우진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메가스리 수학일타요. 저 친구 남친이요. 자 좋은데? 내가 그때 자산가가 내 남친. 대신 네 후장 맨날 쓰고. 됐어? 야 이거 자 내가 들어가자. 그러면 틀었어. 다음에 보존 선문 6 들어가자. 먼저 중간 잠깐 한 번 끌었다 가면 안 돼요? 왜? 야, 이 새끼 이상한 소리 해요. 아니야. 자 됐어. 자 2번 봐봐. 이거 4번 문제 조금 어렵다. 윤씨랑의 아들인 윤여옥과 진공의 딸인 채경, 윤여옥 동그라미 치고 채경 동그라미 치고 혼인을 약속한 사이이다. 어느 날 총계전에서 학 한 마리가 길게 울며 외롭게 날아가는 모습을 본 윤씨랑은
채경에게 이에 대한 시를 짓도록 하였다. 채경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아래와 같은 시를 지었다. 사람들 놀랄까 큰 울음은 그쳤지만 삼청의 밑에 보니까 도교에서 신선이 사는 세 개의 궁전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 삼청의 이를 날개는 어이없으리. 자, 학은 누구냐? 채경이야. 그러면 삼청은 누구냐? 윤역이야. 다만 왕자진과 약속이 있어서 이게 누구냐면 가족임 또는 가족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약속이 있다라는 말이 왕자진 여기 잠깐 봐봐. 밑에 주나라의 태자로 피리를 잘 불었다. 붕의 울음소리를 냈다고 한다. 후에 신선이 되어 백악을 타고 하늘로 날아갔다 그랬거든. 다만 왕자진과 약속이 있어. 이 부분이 뭐냐? 학을 타고 하늘로 날아갔다고 전해진다는 그 약속을 얘기하는 거야. 왕자진이 그러면 그 윤여옥인 거예요? 가족이나 임, 그렇지, 윤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밤마다 구산에서 만리밖을 그리워하네. 그럼 만리밖이 누구야? 바로 신선세계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세계가 되겠지. 자, 4번 한번 보자. 그럼 여기에서는 윤여옥과 채경의 어떤 사랑 얘기가 있을 것이고, 4번 요게 조금 어려운데 어떤 사안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는 상황을 고려하기 마련인데, 조선시대에는 이를 정도와 권도, 이거 어디에도 나와 있는 얘기냐면 수능 특강에 독서에도 나와 있어. 정도와 권도. 정도는 뭐야? 정상적인 도덕. 그리고 권도는 뭐냐? 특별한 도덕.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여기 나오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손을 잡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 형수가 물에 빠져 있으면 죽으라고 그러면 놔둘 거냐? 예외로. 예외다. 그게 권도야. 정도는 그거구나. 정도 너 기억나지? 네. 정도는 정상적인 도덕. 다시 말해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손을 잡으면 안 된다. 그런데 권도는, 그럼 내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안 잡을 거야? 라고 하는 거. 서양 철학사 쪽으로 나오잖아요. 그 문학에 나오지 않나요? 문학이 문학은 여기 아니라 나오고. 아니라 이거 난 독서에서 기억나는데. 독서에서 서양 철학사, 서양 네. 철학 쪽으로 나오는 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연결돼서, 그럼 하여튼 그걸 알면 요게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많아. 특히 여기저기에서 연결되는 얘기들이, 아까 네가 얘기한 서양 철학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이게 독서를 읽다 보면 거기에 대한 관련되는 지식들을 좀 얻게 되는 게 있거든. 그게 이제 서로 여기저기서 연결돼가지고, 이것도 여기서 권도하고 정도? 나 이거 독서에서 배웠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권도라는 개념으로 구성된다. 먼저 정도란 도를 행할 때 원칙을 지키며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하는 것을 권도라고 한다. 이때 권도는 단순히 상황 논리에 따라 원칙을 바꾸는 것이 아닌, 위기 상황에서 지기와 용기를 발휘하여 능동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명분과 도리를 잃지 않고 도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참선감회록에서 진채경은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인 효와 남녀 간의 도리인 열을 실천하기 위해 정도와 권도의 선택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진채경이 보여주는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인물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진채경이 정도와 권도 사이에서 어떤 갈등을 한다라는 개념을 얘기할 수 있겠네. 보자. 이전에 진공이 누구나? 채공의 아버지야. 병부에 있을 때였다. 엄승, 나쁜 새끼야. 자, 먼저 진공이 나오고, 진공의 딸이 누구냐? 채경이야. 채경. 이건 좋은 사람이고, 얘는 아버지야. 아버지고, 그 다음에 엄승의 아들 조문화가, 자, 엄승이 있어. 쓰레기야. 엄승 쓰레기고, 요 아들 새끼가 누구냐? 조문화야. 왜 성이 달라요? 양아들이야. 조문화야. 근데 이제 어떤 얘기가 생기느냐? 얘가 얘를 좋아해. 그래서 청혼을 넣어. 아버지를 부탁을 해가지고 청혼을 넣는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거절을 해. 그랬더니 이 새끼가 어떻게 가면 거절을 해 나를? 그래가지고 얘를 황제한테 얘기해서 유배 보내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야, 아버지가 살아나려면 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너 내 한마디면 너희 아버지 죽을 수도 있어. 너 내 딸하고 결혼해. 그러니까 울면서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해.
그게 뭐에 해당되는 거야? 정도지. 그런데 결혼하겠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이게 권도에 해당하는 거지. 그런 얘기야. 자, 보자. 채경이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자기 아들과 혼을 시키려고 초언을 했는데 공이 매정하게 사양. 왜? 간신이니까 매정하게 사양을 하며 물리친 일이 있었다. 조문하는 크게 분개한 나머지 엄숭에게 청탁을 하여 진공을 삼사성 노안부에서 제독으로 좌천시켰다. 첫째, 좌천이 있었어. 좌천이 뭔지는 알지. 한직이나 좀 낮은 직급으로 내려보내는 거. 그 다음에 그 후에 또다시 양석을 시켜서 진공이 태원전 3천만 양을 사사롭게 착복했다고 무고한 후에 금옥의에 가두어 온갖 음모로 죄를 얽어매었다. 조문하는 부인과 채경이 서울의 옛집으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는 부인의 친척 오라비인 오낭중을 불러서 말했다. 자, 이제 오낭중을 갖다가 오낭중도 쓰레기지. 친척이야. 친척 사이야. 얘를 시켜서 이제 종용을 하는 거야. 야, 결혼시켜라. 안 그러면 아버지 큰일 난다. 진영수의 진공이야. 진영수의 죄로 보자면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입만 한번 뻗고 나면 구해줄 수도 있어. 허나 지난번에 진영수는 나를 심히 업신여기며 우리 집의 초혼을 딱 잘라 거절했었지. 그러니 지금 내가 원수 뭐겠니? 청원 거절한 거를 얘기하는 거지. 청원 거절을 은혜로 은혜는 뭐겠어? 진공을 구해주는 거 은혜로 갚을 수는 없지 않소? 듣자니 그대가 진영수와의 친척간이라고 하니 진영수가 살아서 감옥문을 나오는 걸 보고 싶다면 나를 위해 그 딸에게 이 말을 전하시오. 그 딸이 만약 효녀라면 틀림없이 어찌해야 하는지 알 것이오. 어찌해야 하는지 뭐야? 결혼하는 거지. 그 다음에 오남중은 원래 권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저 내내하기만 하는 위인이라서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말을 들었다. 그리고는 바로 오 부인을 찾아가 진공의 부인이야. 오 부인을 찾아가 그 말을 전해주었다. 그러자 부인이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조문아 그럼이 감히 내 딸을 모욕하다니. 채경이가 분연히 아뢰었다. 옛날 효녀 중에는 사형에 처해진 아버지를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관과의 노비가 된 사람도 있었고 또 몸을 팔아서 부모의 장례를 치른 사람도 있습니다. 저의 몸과 머리카락 피부는 모두 부모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아버님이 무거운 형벌을 받으시게 되었는데 자식으로서 모욕인지 아닌지를 따질 겨를이 있겠습니까? 평소에 딸이 옥처럼 맑고 서리팔처럼 깨끗한 마음을 지녔다고 생각하고 있던 부인은 채경의 이 말을 듣고 경악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했다. 총계정에서 학을 보고 읊었던 시가 앞날을 예언하는 말이 되었구나. 자,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가족과 헤어지고 가족을 그리워한다. 우리 아까 그 시 1번인가 2번에 있었던 그 시 있지?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2번 시. 가족을 그리워하는 거. 그래서 총계정에서 학을 보고 읊었던 시가 앞날을 예언하는 말이 되었으니 참으로 슬프구나. 내가 어떻게 네 마음을 의식하겠느냐. 하지만 딸을 죽이고 아비를 살리면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맞지. 그래서 나는 효녀 심청이가 효녀가 아니라고 생각해. 자기 때문에 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눈 때문에 아버지가 평생 그 죄책감을 어떻게 살아. 옛사람 말에 내가 황금을 건 사람은 분별력이 흐려진다고 했다. 지금 내 마음이 황금을 내기에 건 사람과 같을 뿐이겠느냐. 너는 잘 생각해서 결정하거라. 채경이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직접 오낭중에게 혼인을 허락하겠다 하겠다. 오낭중이 크게 기뻐하면서 조문화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조문화는 미친듯이 기뻐했다. 다음날 조문화가 다시 엄수에게 청탁을 넣으니 천자는 진공을 죽이지는 않고 운남으로 귀양을 보냈다. 그래서 얘가 다시 이제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귀양을 가게 돼. 자, 진공이 옥에서 나오자 부인과 채경이가 붙들고 통곡을 했는데 진공은 간계한 모습으로 길게 탄식할 뿐이었다. 내가 미리 기미를 알아차려서 벼슬을 그만두었던들 유유무단하게 지체한 탓에 이 같은 몹소리를 당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그렇지만 틀림없이 죽을 목숨을 폐하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셨으니 이 또한 천지신명이 보살핀 탓이다. 그러자 부인이 흐느끼며 조문화와 혼사하기로 한 일을 말했다. 진공은 화가 치밀어서 머리털이 모두 곤두섰다. 내가 차라리 처형당해 버려지는 시체가 될지언정 어찌 참아
도성명과 사전을 먹는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견디겠소. 게다가 우리 딸은 3살 때부터 이미 윤여옥과 약혼을 하여 지금 11해가 지났는데 대장부라면 어떻게 자식을 팔아서 목숨을 구하겠소. 최경희가 편안한 낯빛으로 아버지께 말씀을 올렸다.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소녀가 경찰에게도 미리 허락을 했습니다. 이미 깨진 걸 들으시니 말은들 어쩔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 일이 다 나름대로 살아날 방도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야? 다른 무엇인가가 계략이 있다는 얘기지. 이게 뭐에 해당돼? 권도에 해당되는 거지. 아버지께서는 소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는 태어난 기색이었다. 진공은 기가 막혀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다가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딸아이는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남다른 담력과 꾀가 있었지. 지금 하는 말과 행동 거지를 보니 틀림없이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기발한 계획이 있을 거야. 그냥 그 뜻을 따르고 지켜봐야겠다. 자, 중략 부문의 줄거리. 최경의 계획을 듣고 안심한 진공 부부는 최경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오빠가 머물고 있는 회남으로 갈 것을 당부하면서 운남으로 귀향을 떠났다. 진공과 부인이 떠나자 최경은 방으로 돌아와서 누워 밤낮으로 흐느껴 울었다. 조문화의 하인이 끊임없이 와서 혼인을 해주겠다. 빨리 결혼해라 이거야. 너 결혼하겠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봐봐.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그건 정도야. 그런데 얘가 도망가 버린단 말이야. 이게 권도지. 그 다음에 최경은 유머를 시켜 말을 전하게 했다. 이제 막 부모님과 헤어지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수십일 동안 지내고 마음이 좀 진정된 뒤에 혼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문화의 하인이 돌아가서 최경의 말을 전했다. 아들이 안달이 나서 조급해하자 조문화가 말했다. 야, 사람의 마음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 야, 원하는 대로 해주자꾸나. 그 아이는 이미 손에 든 바와 진배가 없으니 조금 혼인이 늦춘다고 해서 뭐 어디로 가겠냐. 네닷새 후에 조문화는 계집종을 보낸 최경이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게 했다. 최경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하고 있다고 가냘픈 목소리로 유머를 불러 말했다. 내가 슬픈 일을 겪고 마음이 상한 뒤끝에 심한 감기가 걸렸네. 마음을 편안히 먹고 몸조리를 잘해서 하루라도 빨리 몸이 완쾌되어야 아버님을 살려주신 은혜를 갚을 텐데 바깥 사람이 너무 자주 오다니 마음이 불편하네. 계집종이 돌아가서 이 말로 아뢰자 조문화가 기뻐하며 말했다. 그 아이가 참으로 효성도직하고 은혜도 아는구나. 지금 그 뜻대로 해서 성을 돋구지 말자꾸나. 이후로는 매일 문 밖에서 안부만 묻고 왜? 도망갔나 안 도망갔나 확인해야 되잖아. 그치? 안부만 묻고 함부로 집 안에 들어가지 마라. 다시 열흘이 지나자 최경은 부모님의 행차가 이미 멀어졌겠다 헤아리고는 유모와 몸종 운섬을 데리고 짐을 가볍게 꾸린 후에 남자 옷을 입은 채 밤에 한 마리 나귀를 타고 회남으로 떠났다. 다음날 아침 조문화의 하인이 와서 보니 집이 텅 비어있고 사람 흔적이 없었다. 크게 놀라고 이상하게 여겨 같은 골목에 사는 사람에게 물어봤다. 아니, 저 집 아가씨가 어디로 갔어? 그 사람이 퉁명스럽게 답했다. 아가씨인지 아줌씨인지 그런 사람 난 모르겠어. 하인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가서 조문화에게 알렸다. 조문화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딱 벌어진 채 서로 쳐다볼 뿐 아무 말도 못했다. 내용이 뭔지는 간단하게 나오지. 자, 문제 풀어주시오. 근데 4번이 굉장히 쉬운데 의외로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문제 풀어봐봐. 야간 도둑을 읽겠다. 어렵지 않은데 문제 풀다 보면 조금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자, 여기 얼음과 이게 더 있으니까 제로 콜라. 감사합니다. 콜라 제로. 너는 컵이 없구나. 순간 맛있다. 그 정도 됐어. 그 정도 됐어. 시험 때리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우린 이제 더 이상 매실을 하지 않지. 아니면 쌤 그 뭐지? 시험 대비 딱 하루만 빼시면 안 돼요. 문학하고 독서 그게 하루에 된다고 생각해? 그게
차라리 그걸 하지 말고 네가 내가 준 책 있잖아. 네. 책을 더 달라 그러면 더 줄 수 있어. 네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거는 금요일 날 와서 물어보는 시간 있잖아. 그때 가서 질문해. 차라리 그게 효과적이지. 공부하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야. 아주 맞지? 그러면 다음 주에도 숙제는 없습니다. 대신 다음 주에는 너희가 시험본부 시험지 있지? 네. 그거를 갖고 와주기 바래. 다음 주에 덕분도 안 해요 그러면? 우선은 풀이를 해야지. 뭐 시험지 없을 텐데 죠. 내가 있어. 내가 있어. 그러면 하나 더 인터넷에 다운받으면 되니까 그거는. 제가 시험 보고 나서 채점을 하고 굉장히 빡쳐가지고 반갈죽을 시켰거든요 제가 그걸. 아 아니 말이 안 된다니까. 뭐가? 모의고사? 오 말도 안 돼. 근데 그거 알아? 수준 낮은 교육청 모의고사야. 질 떨어지는. 그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이딴 점수를 받아왔으니 안심을 안 하겠냐? 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은 문제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 4번 의외로 쉬운 거 답을 알고. 아니야? 지금은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가서 그 번호 나한테 보내주고 질문할 거. 예. 다 했니? 자, 그러면 1번에 4, 2번에 5, 3번에 5, 4번에 4. 질문? 저희 뭐 지금 오늘 독서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건 해놨으니까 하고 싶으면 끝나고 나서 하고 가면 돼. 한 문제 해놨다. 자, 한 그러면 문제 문제 질문하지 않아? 문제는 두 문제인데 지문이 두 개인데 네. 하나는 어제 보내기 때문에 못했고 네. 하나만. 자, 그럼 보자. 7번 고전 3문 들어갑시다. 자, 요것도 먼저 문제를 쭉 보니까 두 곳의 처자식. 없다. 자, 4번 봐봐. 와사씨는 말했다. 가도를 공격하던 때에는 사지를 넘나들면서 힘을 다해 애썼으니.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삽입된 서술자의 말이라고 하니까 다 읽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자, 한번 보자. 자,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 참전한 영철 동그라미 치고 후금장수 아라나의 포로가 되어 건주에서 8년 가까이 살면서 두 아들을 얻지만, 자, 먼저 포로가 됐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아들도 낳았어. 두 아들을 낳았대. 아들들을 두고 명나라 둥주로 도망을 친다. 혼자 명나라로 도망을 쳐. 둥주에서 또 6년을 지내면서 다시 두 아들을 얻은 영철은 다시 두 아들을 얻어서 결혼 2번 했어. 고향을 사람 만나 그의 도움을 얻어 간신히 조선으로 돌아온다. 고향에서 다시 가정을 꾸린 영철은 다시 가정을 꾸렸어. 조선의 군대가 후금나라, 청나라지. 후금이 따로 있나? 청나라 아니야? 몰라. 후금의 구원병으로 명나라와의 전쟁에 동원되었을 때 맞는 것 같은데? 청나라 아니야, 후금이? 나중에 바꾸는 거 아닙니까? 맞지. 그러면 청나라 맞지. 왜냐면 명나라라고 하니까 딱 맞나 보네. 명나라와의 전쟁에 동원되었을 때 인경업 밑에서 종사하게 된다. 이때 인경업이 명나라 장수에게 조선과 명나라 두 나라가 서로 상해를 끼치지 말자. 우리는 형제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다. 자,
명나라 장수가 편지를 읽고 몹시 기뻐하며 영철에게 은 30냥과 배 20피를 선물로 내리고 답장을 써주었다. 돌아오는데 불빛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영철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네가 이곳에 어찌 와 있나?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전윤현이었다. 이거 명나라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철이가 명나라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후금으로 갔다가 포로가 돼가지고 자식을 첫 번째 낳잖아. 그리고 후금으로 명나라로 도망가잖아. 그때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전윤현이었다. 영철은 경황이 없는 중에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대끔 처자식 소식부터 묻고는 그랬어. 이게 두 번째 부인과 자식을 얘기하는 거지. 묻고는 선물로 받은 배 20피를 전윤현에게 주며 말했다. 가지고 가서 아내와 자식에게 전해줘요. 돌아와 배를 대니 날이 밝아왔다. 영철은 임경에게 편지를 전해주었는데 임경업이 미처 편지를 뜯어보기도 전에 갑자기 오랑캐, 후금이지 후금, 오랑캐 두 사람이 말을 달려왔다. 자, 임경업은 즉시 편지를 숨겼다. 오랑캐 두 명이 배에 오르더니 임경업의 목을 움켜잡고 말했다. 이 개새끼, 임경업 장군의 목을 움켜잡아? 너 이쪽 작은 배가 적진에, 이제 적진이 어디야? 명나라겠지? 적진에서 오는 것을 봤다. 내통하고 온 것이 분명하다. 임경업을 위협을 하고 옷과 신발을 벗기고 배에 탄 병사들의 옷도 모두 벗겨 샅샅이 되겠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오랑캐들이 배에 있는 두 병사를 보고 자백하라며 추궁하자 병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물을 깃기 위해 갔었습니다. 오랑캐들이 성이 나서 임경업에게 두 병사의 목을 베라고 했다. 임경업은 여기에 두 병사 중에 한 명이 누구야? 영철이지. 임경업은 소교에서 눈질을 해 다른 섬에 가서 목을 베게 했다. 소교는 즉시 검을 거꾸로 잡고 켄신인가? 검을 거꾸로 잡고 내리쳐 목을 베는 신용을 해 보이고는 자기 코를 때려 검에 피를 묻힌 뒤에 돌아와 오랑캐에게 보여주었다. 오랑캐는 그제야 돌아갔다. 이날 임경업은 명나라 군대와 정투를 벌였다. 명나라 군대가 앞으로 밀고 나가 우리 군대를 포위하자 우리 군대는 총알이 없는 총을 쏘고 명나라 군대는 화살촉이 없는 화살을 쏘아댔다. 서로 뭐야? 상해를 입히지 말자라고 내통을 했으니까. 이렇게 한참을 싸우고 밀고 밀리기를 3차례나 반복을 했다. 그러다가 명나라 군대가 새 갈고리를 우리 배에 걸고 육박해오자 우리 군사들 중에 이거 미리 약속한 행동을 모르던 이들이 사태의 위급함을 보고 실탄을 장전해서 총을 쏘기 시작을 했다. 이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결국 일부 명나라 군사들이 목숨을 잃게 되자 명나라 군대는 포위를 풀고 돌아갔다. 7월에 명나라 군대와 오랑캐 군대는 후금이야 대치 상태를 풀었다. 오랑캐는 다시 임경업으로 하여금 정예병을 선발하여 금주로 가서 겨울을 지내고 조선으로 돌아오게 했다. 신사년에 유림이 군대를 이끌고 금주에 갔을 때 영철은 또 종군하게 됐다. 이게 뭐냐?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영철이 같은 경우에 지금 후금의 전쟁에 가가지고 후금의 포로가 됐지. 그리고 돌아왔어. 그리고 또 전쟁에 또 참가해.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났나 보다 싶었는데 또 차출이 되는 거야. 세 번째 차출을 당해. 영철은 또 종군하게 되었다. 오랑캐 측에서는 이라라를 진중에 보내 군사 업무를 의논하게 했다. 아라라가 진중에서 영철을 보고는 이렇게 꾸짖었다. 내가 내게 3가지 큰 은혜를 베풀었다. 네가 참수형을 받아야 할 처지였을 때 죽음을 모면하게 한 것이 그 하나다. 네가 2번이나 도망가다가 잡혔지만 죽이지 않고 풀어준 것이 그 2번째다. 내 재수를 이건 정말 큰일이야. 첫 번째하고 2번째 그럴 수 있어. 내 재수를, 이 재수가 누구냐면 죽은 내 남동생의 부인을 소개해 준 거야. 그러니까 죽은 남동생의 여자 아내를 지금 내 남동생의 아내가 지금 과부가 됐다. 전쟁에서 내 동생이 죽어가지고. 그런데 너 영철이 널 보니까 참 좋은 애 같다. 그러니까 둘을 내가 결혼시켜주겠다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2명 낳은 게 이 아내가 이 아라나의 재수가 된 거야. 재수야. 그러니까 이건 좀 그렇지. 내 재수를 너의 아내로 주고 내게 건주의 집안 살림을 맡긴 것이 그 셋이다. 하지만 너는 3가지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었다. 목숨을 살려주고 거두어 기른 은혜를 생각지 않고 재차 도망간 것이 첫 번째다.
내게 말을 기르게 했을 때 나는 진심으로 내게 부탁을 했건만 너는 도리어 명나라 놈들과 짜고 나를 배신했으니 왜? 그 말 타고 도망갔으니까 그것이 두 번째 죄다. 도망가면서 내 천리마를 훔쳐갔으니 그것이 세 번째 죄다. 네가 도망간 건 그리 한스럽지 않다만 내 천리마를 잃은 것은 너무나 한스러워 지금까지도 마음이 아프다. 내 반드시 네 목을 베리라. 그러고는 휘하 기병을 시켜서 영철을 포박하게 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영철이 큰 소리로 외쳤다. 말을 훔쳐 달아난 죄는 제게 있지 않습니다. 그건 명나라 놈들이 한 짓입니다. 당시에 그놈들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9명이 저를 베는 거는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이었습니다. 주공, 아라나를 얘기하는 거야. 주공께서는 사정을 잘 헤아려 주십시오. 아라나는 영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유림이 아라나를 달래고 말했다. 이게 후금의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 후금 장수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달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영철이가 죄를 짓기는 했습니다만 공께서 예전에 살려주셨으면서 지금 죽인다면 끝까지 덕을 베풀지 못하시는 게 되고 맙니다. 제가 영철에 대한 죄의 대가를 후하게 치르고자 하니 은덕을 온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가는 담배하고 그 다음에 200근을 죄값으로 치르겠습니다 라고 했어. 이게 옛날에도 굉장히 비쌌나 봐. 이때 득북이 뭐냐면 영철이 아니라 영철이 아라나 밑에 있을 때 그 아들이야. 아들. 이때 득북이가 오랑캐 군중에 있었는데 아라나가 영철에게 말했다. 네 아들을 보고 싶으냐? 즉시 득북을 불러오게 했다. 부자가 마주보고 눈물을 흘리니 진중에서 이 광경을 본 모든 이들이 슬퍼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로부터 득북은 매일 술과 밥, 반찬과 과일을 차려 영철을 대접을 했다. 영철은 귀한 과일은 유림에게 먼저 올리고 물러나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때 오랑캐가 금주를 포위했다. 금주 이제 지명이야. 명나라에서는 110만 대군을 구원군으로 보내 오랑캐와 싸움을 벌였지만 대패하고 말았다. 유림은 영철을 홍타이지, 이게 후금의 2대왕 이름이야. 후금의 2대왕 홍타이죠. 홍타이지에게 보내 축하 인사를 하게 했다. 중간 생략. 영철은 의상, 득상, 득발, 기발. 자, 요 네 명이 뭐냐? 영철이 조선에서 낳은 자식이야. 그러니까 영철이는 정자왕이었나 봐. 그러니까 총 8명을 낳았는데 하나는 후금에서, 하나는 명나라에서, 둘. 그리고 넷은 조선에서. 정자왕. 야스망. 그 다음에 의상, 득상, 득발, 기발 네 아들을 두었는데 자신이 종군을 하며 겪은 고통을 늘 생각하며 자식들이 같은 고통을 겪을까 두려워했다. 무술년에 조정에서 자모산성을 고쳐 쌓으며 성을 방비할 병사를 모집했는데 영철의 나이가 60이었다. 그러니까 영철이가 60이 넘어서 자모산성에 자원을 해. 왜? 아들이 안 그러면 아들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전쟁터에서 전전을 하는 거야. 이게 조선시대의 우리의 평민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지. 자, 영철은 가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늙어가며 가슴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성 위에 올라가 북쪽으로 건주를, 남쪽으로는 등주를 바라보았다. 자, 지금 북쪽으로는 건주를 후금이 있는 거야. 남쪽으로는 등주를 명나라가 있는 거야. 왜? 거기에도 처자식이 있잖아. 그리고 있노라면 서글픈 생각에 눈물이 떨어져 옷깃을 접었다. 이게 정말이야? 그러면서 조선에 와서 자식을 4명이나 낳아? 정말 그리워하는 거 맞아? 이 카사노바 새끼. 부러운 새끼. 그 다음에 영철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 처자식을 저버리고 두 곳의 처자식들로 하여금 평생을 슬픔과 한탄 속에서 살게 했으니. 그렇지. 왜? 아버지 없는 자식을 만들어버렸잖아. 후금하고 명나라에. 이거 정말 잘못된 거지. 그치? 지금 내 가난함이 이 지경에 이른 게 어찌 하느님에게 재앙이 아니겠는가? 인과응보가 되는 거지. 하지만 타국에 떨어져 살다 끝내 부모의 나라로 돌아왔으니 조선을 얘기하는 거지. 또한
한스럽게 여길 게 뭐가 있겠는가. 와. 영철은 20여 년간 성을 지키다가 84세가 되던 해에 죽었다. 그러니까 평민이나 하층민의 이 삶은 전쟁 때에는 정말 너무나 고달픈 삶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문제 풀어 주십시오. 나가 있네. 나 김영철 전에는 조선 백성 김영철의 전쟁 체험과 고향의 가족과 재회하기 위한 고달픈 인생 역정이 담겨 있다. 17세기 초 만주 일대에서 후금과 청나라와 명, 조선은 군사적으로 충돌한다. 이때 강홍림의 군대가 명나라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출정했다가 후금에 투항하는 심화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전쟁에 동원된 김영철은 후금의 포로가 된 후에 명나라를 거쳐 조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13년이 넘는 세월을 보낸다. 김영철은 간신히 고국에 돌아온 후에도 후금의 지시에 따라하는 조선의 구원병으로 명나라와의 전쟁에 연이 동원되어 죽을 때까지 전쟁터를 떠나지 못한다. 김영철 전에는 후금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오랑캐로 낮추어 보거나 명나라와 협력을 하여 후금과 싸워야 한다는 주장하는 조선인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작가 또한 당시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던 승명, 명나라를 숭상하고 반청, 청나라를 반대한다는 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에는 당시의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풀어주십시오. 총 문제 4번까지 있습니다. 잘하면 2개 더 하겠다. 강준, 너 이번에 카운터 스트라이크 2가 나온 거 알아? 자,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게 제일 재밌어요. 사실 시험 기간인데 시험 때고 무슨 게 재밌어. 맞아. 그런 얘기 지금 하지 마시고. 결혼을 3번 했는데 처음에 둘, 두 번째 둘, 세 번째 네. 맞아. 근데 왕실에서는 막 30명씩도 나왔으니까. 그것도 맞아. 걔네는 정치적. 자. 옆으로 서면 안 돼. 지금 너희들 너무 오래 놀다 와가지고 나 오늘 이거 사실은 고전 3문 끝내려고 했거든. 사실 그러려면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갔었어야 되는. 그래서 오늘 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지. 그치? 10일까지 있어. 그러면 현대수술이 끝나. 다음 시간에 끝나겠죠. 득북이 그 뭐야 저기서 나온 청나라에서 나오네. 청에서. 표이 이 임경업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엄청 유명하지. 영철이야. 영홍은 영국이야. 영호 그 너나 알아 빌런이랑 같이 다니던데. 누군지 몰라. 정의가 이주원. 걔가 이주원이야?
유명한. 꼴보기 싫어. 정혜병 내용이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누구? 정혜병 뽑는 그 있잖아. 아, 세 번째 전투에 참여하게 된 거. 아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라나를 만나게 되잖아. 아니 근데 그 임경업이 정혜병 할 때 그 전쟁 끝나고도 그 어디로 좌천 그 그거는 성 쌓고 나서 성 지키는 사람으로 차출된 거지. 네, 그 뭐야 임경업의 정혜병 사출 정혜병이 임경 잠깐만요. 중략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잖아. 무술련의 조정에서 잠오산성을 거쳐 싸우며 성을 방비할 병사를 모집했는데 이에 응한 사람은 군역을 면제되었다. 아니 이거 말고요. 그 임경업의 정혜병 있잖아요. 그건 어디에 있냐면 아라나. 있다. 어. 10만 원 이거 안 돼. 아라나 만나게 된 계기지 이것 때문에. 7월에 이건 136쪽 밑에서 네. 여섯 번째 줄. 7월에 명나라 군대와 오랑캐 군대가 대치를 풀었는데 오랑캐는 다시 임경업으로 하여금 정예병을 선발해서 금주로 가서 겨울을 지내고 조선으로 돌아가게 했다. 이 부분. 이때 또 차출이 된 거지. 3번. 에이 4번은 쉽다. 정답은 4433. 4, 4, 3, 3. 1번? 1번 틀렸네. 1번 한번 보자. 두 곳의 처자식과 관련하여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맞다고 걸 생각하고도 골라라. 골랐어. 미친놈이다 자, 진짜. 4번 봐봐. A의 전유년은 처자식을 생각해서 명나라에 협력할 것을 이런 말 없어. 그치? 이런 말 없어. 몇 번이라고 했니? 이거 그냥 그 옳은 거 골라서 그래요. 오케이. 좋아. 다음 거. 자, 잠깐, 관문자전. 화장실. 그래? 갔다 와. 질동 그거 아니야. 질동 쌤 불빛가루 날리는 거 안 힘드세요? 와 불빛가루 너무 많이 날리는데. 예?
이번 샤워 시장 이번 샤오미 호미노트 12 프로 플러스가 충전이 210W라는. 안 갖고 있었구나. 아니네. 안 보고 있지? 해피 자, 동현아 이거 이제 나 대기 좀. 4번 보자. 연암 박지원의 소설 작품들을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간의 모형 정립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해 볼 때 주인공 광문은 비록 사회의 하층민이지만, 자, 광문은 사회의 하층민이래. 광문은 비록 사회의 하층민이지만 진실하고 순박한 의인의 한 전형으로 그려진다. 동시대 사대부들의 비생산직 사고와 불합리한 사회 현실을 끈질기게 응시해온 작가는 양반 사회의 내부를 조명하여, 이거 지금 계속 켜져 있었던 거지? 네. 너 화장실 가는 동안? 오케이, 알았어. 사대부의 허구성을 폭로하기도 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의 인간성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어 사회를 비꼬기도 했다. 작가는 권력과 재력은 없지만 인정 많고 신용을 갖추었으며 인간을 인격체로 존중할 줄 아는 광문과 같은 인간형을 양심을 속이고 겉모술수로 연명해가던 세속적인 사대부와 교체되어야 할 대안적 인물로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광문자전은 천한 사람의 인간성에 나타난 인은 인의 예지할 때 그 인이야. 인을 부각하여 밑줄 쳐보자. 사대부들의 위선을 풍자. 뭐 박지원의 작품은 이게 굉장히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문학적인 속성이니까. 자, 들어가 보자. 광문, 얘가 주인공입니다. 광문에 일하는 자는 거지였다. 그러니까 하층민에서도 생하층민이야. 일찍이 종로, 지금의 종로입니다. 종로의 저작거리에서, 저작거리는 시장통이야. 시장통에서 빌어먹고 다니는데 거지 아이들이 광문을 추대하여 패거리에 우두머리로 삼고 소굴을 지키게 한 적이 있었다. 하루는 날이 몹시 차고 눈이 내리는데 거지 아이들이 다 함께 구걸하러 나가고 그 중에 한 아이만이 병이 들어 따라가지 못했다. 그런 뒤에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며 숨을 몰아쉬는데 그 소리가 몹시 처량했다. 광문이 너무도 불쌍하여 몸소 나아가 밥을 빌어 왔는데 여기에서 광문이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그냥 뭐야 왜 아프 지랄이야 이러지 않고 직접 밥을 빌려 갔어. 병든 아이를 먹이려고 보니까 아이는 벌써 죽어 있었다.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광문이가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다 함께 광문을 두들겨 쫓아내니 광문이가 밤에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집 개를 놀라게 했다. 집주인이 광문을 잡다다가 꽁꽁 묶으니 광문이가 외치며 하는 말이 나는 날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온 것이니 감히 도둑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영감님이 믿지 못하겠다면 내일 아침에 저자에 나가 알아보십시오. 하는데 말이 몹시 순박하므로 집주인이 내심 광문이가 도적이 아닌 것을 알고서 새벽에게 풀어주었다. 광문이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떨어진 거적을 달라고 하여 가지고 떠났다. 왜? 죽은 아이를 매장해주기 위해서야. 집주인이 몹시 이상히 여겨 그 뒤를 밟아 멀찍이서 바라보니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수표교, 지금의 그 청계천 다리야. 수표교 다리 밑으로 수표교에 와서 그 시체를 다리 밑으로 던져버리는데 광문이가 다리 속에 숨어 있다가 떨어진 거적으로 그 시체를 따서 가만히 짊어지고 가 서쪽 교회 공동묘지에다가 묻고서 울다가 중얼거리거다 하는 것이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광문이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이제 집주인이 알게 된 거지. 이에 집주인이 광문을 붙들고 사유를 물으니 광문이가 그제서야 그 전에 한 일과 어제 그렇게 된 상황을 낱낱이 고했다. 집주인이 내심 광문을 의롭게 여겨 데리고 집에 돌아와 의복을 주면서 후히 대우했다. 그리고 마침내 광문을 약국에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청구해서 고용인으로 삼게 했다. 그런 후에 어느 날 그 부자가 문을 나서다 말고 자주 뒤를 돌아다보고 도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자물쇠를 걸렸나 안 걸렸나를 살펴본 다음 문을 다시 나서는데 마음이 몹시 미심쩍인 눈치였다. 얼마 후에 돌아와 깜짝 놀라며 광문을 물끄러미 살펴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다가 이 안색이 달라지면서 그만두었다. 지금 의심하는 거지. 근데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이 부자도 보통 사람은 아닌 거지. 보통 같으면 봐봐. 나가다가 다시 돌아서 문고리를 확인해보고 깜짝 놀라면서 뭘 말하려고 하다가 그냥 돌아가고 이 정도면 의심하는 게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해. 자, 광문은 실로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날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지냈으며 그렇다고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 광문이도 굉장히 신중해. 지금 얘도 눈치챘단 말이야. 아, 얘 지금 집주인이 나를 지금 의심하고 있구나. 난 지금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나를 의심하지? 아, 기분 더럽네. 얘도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도 안 해. 굉장히 신중해, 둘 다. 그런 그 후 며칠이 지나 부자의 처조차가 돈을 가지고 와 부자에게 돌려주면서 얼마 전에 제가 아저씨께 돈을 빌리러 왔다가 마침 아저씨가 계시지 않아서 제멋대로 방으로 들어가서 돈을 가져갔는데 아마도 아저씨는 모르셨을 겁니다 하는 것이었다. 이 개쓰레기 같은 새끼지. 이에 부자는 광문에게 너무도 부끄러워서 그에게 나는 소인배다. 장자 이제 대인배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도교를 세운 사람이 장자야. 장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 나는 앞으로 너를 볼 가치 없다. 부자의 대인배적인 모습이지. 자기 스스로는 소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왜냐면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사실은. 하고 사죄했다. 그리고는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과 다른 부자와 큰 장사치들에게 광문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두루 칭찬을 하고 또 여러 종실은 왕족의 친척들이야. 왕족의 친척들의 빈객과 공경 문화의 측근들에게도 지나치리만큼 칭찬을 해대니 공경 문화의 측근들과 종실의 빈객들이 모두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밤이 되면 자기 주인들에게 또한 알려주었다. 그래서 두어 달이 지나는 사이에 사대부까지도 모두 광문이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당시에 서울 안에서는 모두 전날 광문을 후하게 대우한 집주인이 현명하여 사람을 알아본 것을 칭찬함과 아울러 약국의 부자를 장자라고 더욱 칭찬을 했다. 이때 돈놀이하는 자들이 대체로 머리꽂이, 옥비취, 의복, 가재도구 및 가옥, 전장, 노복 등의 문서를 저당 잡고서 본값의 10분의 3이나 10분의 5를 쳐서 돈을 내주는 게 마련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뭐가 있었느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사채, 좋게 얘기하면 전당포. 아저씨에 나오는 그거. 물건을 돈이나 갚해. 근데 돈은 없어. 그러니까 물건을 잡히고 대신 돈을 받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게 있었다는 거야. 그러나 광문이가 빚보증을 서주는 경우에는 담보를 따지지 아니하고 천금이라도 당장에 내주곤 했다. 이게 뭐냐? 광문이를 그 사람들이 다 신뢰하는 거야. 생각을 해봐. 제일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겠어? 전당포 사람이야. 근데 전당포 사람마저도 광문이 그럼 빚보증 그거 아무도 안 써도 돼. 그냥 돈 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광문은 사람됨이 외모가 극히 추악했어. 아주 못생겼나 봐. 추악하고 말솜씨도 남을 감동시킬 만하지 못하며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들락날락하고 만석희를 잘하고, 만석희는 뭐냐? 개성에서 음력 4월 8일 되면 무언으로 하는 연극이 있어. 그러니까 판토마임 같은 거. 그런 인형극 같은 거야. 인형극. 그걸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철괴물을 잘 추었다. 철괴물은 뭐냐? 중국 8선녀의 하나인 이철괴라는 선녀가 있었는데 그 선녀가 춤을 굉장히 잘 췄대. 그래서 나온 춤이 철괴춤이야.
철교에 물을 잘 주었다.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서로 욕을 할 때면 네 형은 달문이다 라고 놀려대는데 달문은 광문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광문이가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 만나면 그도 역시 옷을 훌렁 벗어던지고 싸움판에 뛰어들어 뭐라고 시부렁대면서 땅에 금을 구워 마치 누가 바르고 누가 틀린지를 판정이라도 하는 듯한 신용을 하니, 그러니까 익살과 재치를 통해서 싸움에 웃음을 줘버리는 거지. 그러면 싸움하다가 말고 웃어버린다고. 웃는 순간 싸움은 끝나는 거지. 신용을 하니 온 저작거리 사람들이 다 웃어대고 싸우던 자도 웃음을 터져 마침내 싸움을 풀고 가버렸다. 광문은 나이 40이 넘어도 머리를 땄지 않았다. 결혼 안 했다는 얘기야. 남들이 장가가라고 권하면 하는 말이 야, 잘생긴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야. 그러나 사내만 그런 게 아니야. 비록 여자라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역지사지란 얘기지. 야, 남자는 여자 예쁜 여자 좋아하면서 여자는 잘생긴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 못생겼잖아.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거지.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사내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자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나는 본래 못생겨서 아예 용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였다. 남들이 집을 가지라고 권하면 나는 부모도 형제도 거처도 없는데 집을 가져서 뭐 하겠느냐? 이게 뭐냐? 세속적 욕심이 없는 거야. 나 세속적 욕심 없어. 더구나 나는 아침이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저자 시장에 들어갔는데 저는요 고귀한 집, 부귀한 집 문간에 가서 자는 게 보통이다. 서울 안에 집 호수가 자그만치 8만 호다.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고 해도 내 평생에 다 못 자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망도 없어. 그리고 여자에 대한 욕심도 없어. 그 다음에 서울 안에 명기들이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광문에 서원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유세도 좀 그렇고 후원도 그렇고 뭐라 그러지, 인정 정도가 좋겠다. 광문이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값이 한 푼어치도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광문이가 인정해 준 기생이야. 이게 이제 최고의 값어치라는 거지. 예전의 궁 중에 우림아, 이게 뭐냐? 궁궐의 호위병이야. 각전의 별강, 그 다음에 부마도위, 임금의 사위의 청지기, 시중 드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들이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운심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끝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끝발 있는 사람의 시중 드는 사람인데 얘네들이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운심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옷소매를 늘어뜨렸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양반들이 양반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겠지. 서민들은 옷소매가 이렇게 붙어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양반들은 옷소매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양반들은 걸을 때 이렇게 팔자걸음으로 걷는단 말이야. 그럼 뭐가 펄럭거려? 옷소매가 펄럭거리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부심을 갖고 정도가 되겠지. 걸어다닐 때.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운심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운심은 유명한 기생이었다. 대천마루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검은고를 타면서 운심더러 춤을 추라고 재촉을 해도 운심은 일부러 조금 있다가요. 아직 머리 장식이 안 돼서요. 지금 악기가 아직 안 와서요 하면서 늦장을 부리면서 선뜻 추지를 않았다. 광문이가 밤에 그 집에 가서 대청마루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마침내 자리에 들어가 스스로 제일 윗자리 상좌에 앉았다. 광문이가 비록 해진 옷을 입었지만 행동에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의기가 양양했다. 눈가는 짓무르고 눈가는 짓물렀대. 눈곱이 끼었으며 취한 척 구역질도 해대고 헝클어진 머리로 북상트를 튼 채였다. 그러니까 북상트는 뭐냐면 억지로 머리 대충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묶은 거 있지. 정식으로 상투를 묶은 게 아니라 북상트를 튼 채였다. 온 좌상이 깜짝 놀라서 광문이에게 눈짓을 하며 쫓아내려고 했다. 광문이가 더욱 앞으로 나앉아 무릎을 치면서 곡조에 맞춰 높으락 낮으락 콧노래를 부르자 운심이가 곧바로 일어나 옷을 받고 입고 광문을 위하여 칸춤을 한바탕 췄다. 이 말이 뭐니? 이게 난 너 인정해. 그러니까 어디 한번 춤춰볼래? 이 여기지. 그러자 운심이가 그 광문의 리듬에 맞춰서 춤을 췄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라는 거지. 그지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거지. 그리하여 온 자상이 모두 즐겁게 놀았을 뿐 아니라 또한 광문과 벗을 맺고 헤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고전 소설의 주인공들은 어떠냐면 문일지식, 제자가인 이런 거야. 잘생기고 하나 들으면 다 알고 시험 뭐 1, 2년 준비하면은 다 과거급제하고 이런데 얘는 전혀 아니야. 그지야. 거기다가 얼굴도 못생겼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광문자전이 어떤 문학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냐면 조선 후기에 새로운 주인공의 형태를 끄집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왕들, 그 전에 주인공들은 제자가 인형이야. 다 잘나고 멋지고 다 좋은데 그리고 다 여자들이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예쁘고 여러 명이야. 근데 얘는 다 필요 없어. 오로지 얘는 아내도 없어. 결혼도 안 해. 그렇지?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문제 풀어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양식.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사파는 뭐냐면 일화들을 여러 가지로. 사파는 만화 커트 만화. 그런 것처럼 여러 이야기가 옴니버스식으로 연결됐다는 뜻이야. 뭐 그 뭐냐 dendom어미 같이 끼워놓고 네, 끼워놓는 그걸 옴니버스식이라 그러지. 세점. 벌써 다 했어? 아까 미리 그냥 에이. 미리 읽으면서 풀어가지고 많이 틀릴 것 같은데. 강준 꼬시고 이건 어떤 문제인데? 넌 빨리 덮지 마. 얘가 틀리면 또 봐야 되는 거야. 좀 들으면 되니까 그냥. 괜찮아요. 저거 폰보다 해. 얘가 지금 145쪽. 거의 절반 왔습니다. 3월달에 절반 왔으니까 2달 만에 절반? 그러면 4, 5. 이렇게 속도 나가도 5월달이면 이 책이 끝나. 지금 여유롭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9월달이면 이 책이 끝나. 물론 그게 좀 많았지. 그거 뭐야 3시간 내리 스트레이트로 가는 게 많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빨리 가는 건 사실 난 7월달 예상했거든. 모의고사 좀 해와 이 새끼들아. 빠노. 모의고사 풀면 감각을 살릴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아. 다 했니? 아니 잠시. 안 했겠어요. 자, 그러면 정답. 이제 4번 이제 4번. 어. 얘가 그냥 비정. 알았어. 오케이 끝. 자, 1, 3, 4, 그러면 정답은 1, 3, 3, 5. 끝.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는 독서 너는 하나만 독서 하나만 하면 돼. 자, 이쪽으로 넘어가. 내가 기다려줄게. 사실 와이파이가 필요할 뿐이야. 이거